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번에 정말 충격적인 재판 결과가 나왔죠. 모두가 다 사실상 유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었던 이재명의 위증교사에 대해 가지고 김동연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징역이었죠. 사실상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구나. 대한민국의 이 법치국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맞구나라고 하는 저희가 희망을 받는데 이번 김동연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정말 사법부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구나.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다만 우리는 개딸들과 달라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다릅니다. 그래서 뭐 개딸들이야 지난번에도 그렇고 뭐 한성진 부장판사의 뭐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막 파헤치고 뭐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 인간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만 난리를 치고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일차적으로 존중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김동연 부장판사의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지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잘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2심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히 이걸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많은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 뭐 판결문 전체가 다 공개가 되고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 판결 자체는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2심 재판부에서는 충분히 김동연이 또다시 무슨 뭐 복제를 해가지고 자기 뇌를 삽입시키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판사님께서 담당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유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지금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할 그만큼의 뭐 그 케이스가 아닌 거. 만약 이 사건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무죄 나왔다 진짜 우리가 막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재판이 무려 5개고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재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하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막 너무 막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만 들떴다가 이번엔 또막 퍽퍽 풀이 죽어 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다가 또 웬간한 곳에 또 이상한 곳에 또 저기 털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김동연이가 무죄를 선고한 것인지 그 이유부터 차근히 좀 봐야 되는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고의성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위증을 했던 사람이 김진성 씨란 말이에요. 그 김진성 씨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법원이 유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위증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김 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는 이재명 대표의 요청 때문으로 보이므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재판부가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김진성 씨가 위증한 거 맞아. 그리고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하게 된 이유도 뭐다? 이재명이가 교사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위증 교사가 돼. 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야, 그럼 뭐냐? 위증교사가 된다라고 해놓고 왜 무죄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고의성입니다. 위증교사에 대한 고의성을 재판부가 이번에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100% 이재명이가 고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뭐를 근거로 해가지고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게 고의성이 없다라고 본 거냐? 두 가지 이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김진성 씨랑 통화를 할 당시에 김진성 씨가 정말로 재판 증언을 할지 여부가 확실치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이거를 제가 듣는 순간 좀 헉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위증교사 재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위증교사로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증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증인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안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어요? 김진성 씨한테 무슨 뭐 이 사람이 100% 반드시 재판에 나가가지고 증언할 것이다. 이게 100%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거를 위증을 하는 것이고 100% 확신이 없으면 위증을 안 하는 게 되는 거겠습니까? 그거를 떠나가지고 그 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고 그거를 떠나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위증교사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막말로 앞으로 우리가 재판하는데 증인이 한 3사람 정도가 있어요. 그럼 3사람한테 내가 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다 이재명처럼 이런 식으로 위증교사를 해놔. 그리고 한 다음에 이게 걸렸어. 그럼 내가 위증교사로 처벌받을 것 같았을 때 이번 판결을 통해가지고 내가 반박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A씨가 정말로 증인이 될지 나는 몰랐다. 그래서 나는 B씨한테도 그렇게 뭐 연락을 했던 것이고 C씨한테도 연락을 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처벌하겠습니까?
정확하게 이번에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인데 고의성이 인정이 안 된 근거로 김진성 씨가 재판 증언을 할지 여부가 확실치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니까요. 두 번째 또 근거는 뭔지를 보니까 김진성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을 할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언제나 정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김진성 씨가 재판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증언할지 100% 내가 그거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앞에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 이 사람이 증언을 하러 올지도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증언할지도 100%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0%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애당초 위증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 뭐하러 위증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겠냐? 뭐하러 교사를 하겠냐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할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뭔 얘기를 할지 모르니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위증교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이재명이는 위증교사에 대한 고의성이 있었습니다. 그 고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나 바쁜 양반이 김진성 씨한테 몇 차례나 걸쳐가지고 그렇게 전화통화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비서까지 그렇게 막 해가지고 전화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김진성 씨한테 위증교사를 할 의지가 없었다, 고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이재명과 그런 식으로 또 전화를 하고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결정적으로 그리고 고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 김진성 씨한테 뭐를 보냈습니까? 변론 요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변론 요지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재명한테 불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변론 요지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재명이가 나는 죄가 없소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방적인 이재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변론 요지서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증인한테 보내요. 그리고 당신이 이거 참고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 증인이 그거를 읽고서 처음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재명한테 내가 그때 있더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 변론 요지서를 보면은 김진성 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재명의 변론 요지서를 읽어보니까 A는 B라고 했어. 그럼 A를 B라고 했나 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위증교사를 하는 것이죠. 그게 고의성이지 뭐가 도대체 고의성이겠냐고요. 변론 요지서를 보낸 거를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이재명이가 그런 식으로 고의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연 부장판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변론 요지서를 제공하여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상식이야? 이게 상식이에요, 김동연 부장판사는?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무슨 뭐 재판 같은 거 할 때 나한테 불리한 어떤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변론 요지서 같은 거 보내고 전화도 뭐 4번 걸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상식적인 얘기가 되나 보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없다. 바꿔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변론 요소를 보내준 것도 방어권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언제 우리가 권력자들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 혐의가 있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위증교사를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게 확정이 안 된다. 증인이 앞으로 나가가지고 무슨 얘기할지도 확정이 되지 않는다.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방어권이다. 어떻게 그럼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권력자들에 대해 가지고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 그 권순일의 그 대법원에 남겼던 역대급 망언이 있지 않습니까? 생방송 도중에 약간의 거짓이 들어가 있는 것은 괜찮다라고 했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의 버전 2로 역사에 남게 될 겁니다. 김동연 부장판사가 2심 재판 결과를 어떻게 지켜볼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100% 확신합니다. 2심 재판은 분명히 뒤집히게 될 것이고요. 김동연 부장판사가 지난번에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뭐였습니까? 검은 유착 뭐 그 논란이 있었을 때 기억나시죠?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가지고 구속영장 발부를 또 했던 사람이 김동연 판사거든요. 이 인간 사고 칠 줄 알았는데 결국에 이렇게 사고 치네요. 그러나 2심에 가서 반드시 뒤집히게 될 겁니다. 너무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재명의 재판이 무려 5개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